TSMC는 1987년 대만에서 설립된 최초의 파운드리 전문 기업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2021년 기준 51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81개의 고유 기술을 사용하여 11,671개의 비메모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PC 41%, 스마트폰 40%, IoT 8%, 오토모티브 5% 등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파운드리가 뭔지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인텔, 삼성과 같이 직접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고, 퀄컴이나 AMD처럼 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기업, 그리고 TSMC 글로벌 파운드리처럼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도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TSMC가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1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7%, 2분기 대비는 3% 증가한 수치이며 가이던스의 상단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마진도 개선되어 GP 마진과 OP 마진은 각각 59.1%와 49.1%로 전분기 기록했던 역대급 최고치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3분기 가이던스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가이던스는 컨센서스 186억 달러 대비 매출 198억 달러에서 206달러이며 이 가이던스는 중간값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분기 대비 11%가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GP 마진은 58.5%, OP 마진은 48%로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TSMC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칩 가격의 상승입니다. TSMC는 단가가 높은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 큰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익 성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단 공장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단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칩 고객사인 세트 메이커들은 세트 성능 향상을 위해 높은 성능의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코어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현재 PC와 서버 시장에서 코어 수와 칩셋의 크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추세이며 이에 세트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경쟁으로 세트 가격이 빠져도 칩 가격의 상승 수준을 감안하면 TSMC의 매출과 이익은 여전히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스텀 반도체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을 도맡아 하는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입지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TSMC 고객은 엔비디아나 AMD, 퀄컴과 같은 소수의 팹리스 기업들만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세트 업체들이 세트 전력과 성능 측면에서 효율화를 위해 커스텀 반도체 개념을 도입하면서 독자적으로 칩 설계를 시작함에 따라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 급성장 중이며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TSMC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R&D와 캐펙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이며 업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투자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만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D와 캐펙스의 지속적인 재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현금 흐름이 요구됩니다. TSMC는 영업 과정에서 받아들인 8%를 R&D로 재투자했으며 10년 동안 한 번도 R&D 비용을 줄인 적이 없고 전체 매출에서 캐펙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40%를 넘을 정도로 팹 증설 및 기계 장비 투자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EUV 선두주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전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EUV를 보유한 누적 대수는 TSMC가 62대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33대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투자 경쟁력을 바탕으로 TSMC는 7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빠른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하이뉴 메디컬 어퍼처 EUV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2024년에 최첨단 EUV 노광 장비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인텔이 ASML의 이 장비를 가장 먼저 도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보다 한 해 빠르게 TSMC가 이 장비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넘쳐나는 TSMC이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TSMC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만이 경제 군사적 갈등으로 커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리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의 패권뿐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TSMC를 가진 반도체 최강국 대만의 전략적 가치도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한국, 일본, 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면서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는 것을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유럽 등을 대상으로 현지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대만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큰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창도 미국 등 해외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비용 증가, 개인주의적 기업 문화, 공장 분산에 따른 경영 비효율 등을 꺼내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TSMC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일 대만 통일을 강조하는 등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의 중국 수출액은 2020년 기준 1,5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만으로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셈입니다. TSMC가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압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서도 지난해 중국 난징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질적으로 부족한 반도체 산업 인재 확보가 문제입니다. 대만 내 반도체 전문 인력이 모자라다는 점 또한 TSMC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TSMC는 설비 확대와 함께 올해 8,000명 가까운 인재 채용에 나서는 등 2025년까지 임직원 수를 20%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에 TSMC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TSMC의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해지면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SMC는 뒤늦게서야 기본급을 올리는 등 젊은 인재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TSMC는 2020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20%를 파격적으로 인상했고 최근에는 1987년 TSMC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 사원 대상 자사주 매입 보조금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및 인재가 빠져나가는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만 기술 인재 빼가기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대만 정부가 강경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만 입법회에서 통과된 양안 인민관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 근무자가 중국에 취업할 경우 반드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대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TSMC의 이번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어두운 실적 발표로 암울했던 반도체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띠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오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섹터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